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송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혜율 당협위원장인 장기표 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후보로 선출해 놓고도 결선 투표를 놓고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표 위원장님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무엇이고 각종 논란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저 광화문에서 이렇게 예, 걸어오는데 예. 동화면세점 앞에서 혼자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뭔가 마음이 찡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약간 외로워 보이시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절절하게 세상에 할 얘기가 있어서 저렇게 혼자 서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이 광화문이야말로 국민의 뜻, 네. 국민의 힘이 네. 표출되는 이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촛불광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촛불광장이기도 하고 네. 또 10월 3일 이런 또 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아 그렇죠 또 또. 집회의 상징이 네. 돼서 광화문을 찾는데 왜 했느냐 하면 이재명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그때 당시로도 지금은 확정이 됐지만 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네.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왜? 법률적으로는 우선 그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는 김만배 씨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그 재판을 전후해가지고 뭐 자시항을 생각하는데 8분이나 만난 거 아닙니까? 네. 그 뒤에는 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지금 이른바 재판 거래를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죄가 됐거든요. 네, 그때 네. 만약에 이 로비를 안 해가지고 유죄가 됐다면 유죄가 되게 돼 있었어요. 네. 있었다면 경기지사직도 박탈되고 네. 후보도 못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싶어서 제가 후보직 사퇴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네, 그런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재판 거래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의혹이 있을 뿐이지.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김만배 씨가 거기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천대유로 고문으로 취업시켜서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건 맞는데 정말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확인하려 그러면은 네. 어떤 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전부 다 물론 그렇죠. 의혹입니다. 모든 거는 뭔가 대법원이 지금 네. 그 당시에 네. 이 그 마지막 판결을 할 때 네. 어떤 그 대법관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그걸 봐야지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좀 알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요 그거 저 공개 안 했다고 해서 판결하는 법정을 보지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네. 말을 할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맨날 판결문만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진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 코먼 센스, 이 상식이라는 게 상당히 진리입니다. 네. 어떤 때는요 판결문보다도 더 진리입니다. 네, 네.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요 8분이나 간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요 권순일 씨가 퇴임 2달 후에 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나는 화천대유를 위해서 해준 일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 바보입니다. 네. 난 이 요즘 정치권에 문제되는 사람들요 네. 저 부정부패를 너무 일삼아서 나쁜 것도 문제지만 네. 내가 정말로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요 바보들입니다. 네. 이 바보들이요 대법관을 하고 네. 특별 검사를 하고 네. 저 지방 검찰청장을 하고 하는 이 나라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권순일 씨가 해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네. 아주 실토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화천대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해준 일도 없는 사람한테 한 달에 1,500만 원씩 1년에 2억을 왜 줍니까? 그렇죠. 그거는 뭘 말하느냐? 화천대유를 위해서는 해준 일이 없고 아. 재판 때 해준 일에 대한 아. 사후 답례일 뿐이다. 그게 답례입니까? 이거는 사후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사후 뇌물죄이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그 외교 문제 그거 갖고 뭐 재판 거래를 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법관들 몇 명을 날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더 의혹이 짙은데 수사도 안 해요 지금. 지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요 며칠 안에 네. 이런 검사는 없애야 된다고 네. 검찰청도 없애야 돼요. 네. 이런 거는 내가 아주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텐데 네, 도대체요 권순일 씨 네. 1,500만 원씩 뭐 2억 정도 받았다 하고 충분히 혐의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네. 명백한 혐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해서 소환 조사하면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입건도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맹식이 특별 검사를 했다는 박영수 씨 네. 같은 경우에요. 그 뭐 아들 딸 취직시키고 네. 또 돈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공개를 할 수 또 퇴직금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개 안 하죠. 공개할 수 없다. 본인이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검찰입니까? 네, 적어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소환이라도 해서 입건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걸 안 하는 정권입니다. 네. 그 뒤에 이 지금 뭐 유동규 씨 등에 대한 이 검찰의 태도를 보면 네. 이 나라 진짜 큰일 날 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지금 이게 언론에서 별로 지적되지 않는 건데 네, 행정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권력? 인허가권을 네.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국민의 이 일상적인 민간 경제 생활을요 네. 엄청나게 침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씨는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자랑 뭐냐? 네. 자기가 스스로 말한 거예요. 이거요. 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말하면 5,503억 원을 벌어서 네.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 가지고요 돈 버는 것이 인허가권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네. 수익을 얻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란 겁니까? 이익을 많이 환수한 게. 그게 이익을 많이 환수한다는 것이 인허가권의 남용이거든. 네. 아, 인허가는 그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적법하면 허가 내주는 것이 인허가권이지. 네. 예? 이걸 가지고 그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옳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네. 네. 이걸 진정으로 이게 고위 공직자로서 뭘 한다면 말하자면 분양 원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애국적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더더욱 지금 이 네, 집값 네. 난리인데 네, 네, 네. 엄청나게 자기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완전히 올렸죠. 폭리를 취함으로써 분양 원가를 올려준 거죠. 그렇죠. 즉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성남 시민들한테 덕이 되느냐? 덕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재명 씨가 진짜 나쁘다는 건 이것 때문인데 일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일공단 옛날에 네, 그렇죠. 일공단에 그게 뭐 공원화 하는데 네. 거기 약 한 2,700억 들었다는 겁니다. 아, 공원화에. 공원화에 네. 왜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뭐 하려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이 공원화는요 일공단을 자체적으로 민간 개발을 하면 이른바 기부 체납으로 네. 그 정도는 말하면 공익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씨가 안 났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이 돈 받아가지고 5,503억 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터널 뚫렸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 사업하는 사람이 원래 해야 터널 돼요. 뚫게 돼 있는 거예요. 공원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더 나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분 여기서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요. 사실은 이 목적은요. 성남시가 5,503억 원 버는데 목적이 있은 게 아닙니다. 뭐냐? 김만배라고 하는 사업가도 아닌 사람요. 네. 신문 기자 출신을 엉뚱한 걸 끼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배당으로만 하더라도 4,400원이에요. 네. 여기다 또 분양해가지고 또 돈 번까지 못하면 지금 한 뭐 8천억 된다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6,700억입니다. 네. 이재명 씨가요 바보입니까? 이런 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것도 이게 여러 뭐 여기 은행 들어 있지만 이건 전부 다 쇼입니다. 네. 쇼 아시죠? 네. 그것은 이재명 씨가 이 사람한테 무려 뭐 4천 배당만 하더라도 4,400억 또 분양금 가지면 6,700억
총 다 보태면 8천억 원을 이익을 안겨줄 때요. 이재명 씨가 이 사람이 왜 이 사람한테 안겨줬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엄청나게 얻을 이익이 없었는데 이걸 했다면 네. 진짜 나쁜 거죠. 아니 저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몰랐다면요.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은 그냥 성남시장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아니, 다 설계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고 엊그제 KBS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어떻게 그래서 환수를 하게 되느냐.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침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요. 나 이거 글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네. 자기가 지침을 줬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유동길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몰랐다 하면 됩니까? 이재명 씨- 결과만 몰랐대요. 그런데 네. 우리요 여기도 다 언론인데 네. 뭐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지금 이걸 네.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이재명 씨의 그 말도 되다는 자기 모순적인 것을 제대로 나는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좀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더 나쁘다는 거는 네. 그 이제 1공단 그 공원화하는 거, 뭐 네. 터널 뚫는 거요. 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기가 또 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장하면 또 그 또 사업자 끼고 그러면 또 돈 또 빼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네. 이게 중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말대로 네. 자기 자랑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네. 이 사람은 진짜 고위공직을 맡으면 안 될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네. 이게 곽상도 씨한테 네. 50억 주고 네. 뭐 누구한테 뭐 아파트도 주고 네. 뭐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뭐 법조인들 곳곳에 갔다는 네. 진술서가 있죠. 이게 그 네, 녹취록이. 녹취록. 녹취록 네.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큰 권한이 있습니까? 별 권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 지도부에는 얼마나 갖다 주겠어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네. 예?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조사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만배거든요. 그렇죠. 제일 이걸 네. 잘 알 수 있는 네. 사람은. 그런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요. 어제 겨우 소환해가지고 그것도 또 하루 조사하고 내보내버렸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다 모르고 아니고 뭐 자기가 실소해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렇게 하죠. 네. 말하자면 이 범죄 사실을 수사해야 될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사람 말 다 믿을 것 같으면 검찰청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전번에 보면 유동규 씨 휴대폰 왜 밖으로 못하잖아요. 던졌다 그랬더니 찾지도 않더라고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요. 네. 증거를 인멸하도록 네. 시간적인 네.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제 이제 한 번 딱 불렀잖아요. 그럼 이제 김만배 씨가 어디 생각하냐? 검찰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는 뭐다? 그걸 지금 알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하. 만들어 줬고 네. 그다음에 또 유동규 씨 소환해가지고요. 검사가 뭐 2시간 동안 먼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대로 규탄하고 말하면 혁파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경선에서 이변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 날 예.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50몇 프로를 아주 그냥 예.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일반 국민 투표에서 62대 28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낙연 후보가 61을 얻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홍에 벌어졌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투표에서 심판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심판을 받은 거죠. 네. 그게 사실 그래도 당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씨가 51%를 얻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당원도 국민인데요. 네. 국민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재명 지사가 당원 투표에서 51%를 받은 것은 아직도 네. 말하면 이 편가르기 정치가 국민 속에 네.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저는 진짜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네. 진짜 사상 최대의 말하자면 택지 개발 부정 특혜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도 네. 그 장본인이
이재명 씨라고 하는 걸 그걸 모르면 됩니까? 만약에 이재명 씨가 아니라면요, 예.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왜? 무능하게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다 결제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이거? 네? 부정한 것보다 더 문제예요. 네, 네.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계속 지지하는 말하면 51%의 민주당 당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 말하면 네, 일반 네, 저 네. 선거인단 투표는 62%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심이라고 민심이다.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 골치 아플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아니냐 갖고 뭐 법정 공방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다 네. 문제 없다라고 이제 밀어붙이는데 네. 민주당 정말 이렇게 그냥 국민 여론이고 뭐고 아랑곳 없이 그냥 갈까요? 그냥 이재명으로 네, 저도 확정해서? 그 저기 당헌이 뭐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네. 당헌을 마침 봤어요. 네. 봤더니 해석이 좀 애매하게는 돼 있습니다. 네, 네.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효표 처리하는 거는 내가 국어 글자도 하나 따져 보니까 네. 저기 옳지 않아. 저 무효표 처리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즉, 네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씨 쪽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거 이미 개표한 표는, 네. 표는 유효로 하고 개표하지 않았던 거는 무효로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리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네, 해석이 네, 네, 응? 그런 방금 말씀하신 즉 그 글자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얻었던 표는 아니고 투표하는 이래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또 그리고 지난 표 무효로 하거든요. 이걸 할 필요도 또 조문을 넣을 네, 필요도 없고 네. 하여튼 이 조문은 이낙연 씨 쪽 주장 해석이 네. 이 당헌 해석이 맞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번복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요. 도대체 이재명 씨한테 무슨 큰 혜택을 받았는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쿠데타 난-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네. 그 사람 참 이게 정말- 쿠데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요즘 쿠데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요? 다른 차원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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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어디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지 네.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렇죠. 집권당 당 그러니까요. 대표가 네. 그건 그런데 근데 어쨌든 하여튼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 씨를 끝까지 후보로 밀 생각이 있고 아, 이재명 씨한테 지금 와가지고 잘못 보였다가는 뭐 자기도 큰 봉변이 아니라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다른 하나는요. 네. 송영길 대표 등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네. 저는 이재명 씨를 낙마시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예, 낙마시킬 낙마시킨다? 것이라고요. 시킬 거라고 오. 봅니다. 네. 그 이유는 네. 명분은 네. 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은 험계를 안고 있고 네. 네, 이것이 네. 또 국민적으로도 확인된 거 아니냐 62대 28 네, 어? 네. 그래서 이 사람 후보해가는 우리 정권 창출을 못한다 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네.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씨를 계속 후보로 해가는 집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네.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세력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씨 시키고 싶지 않았잖아요. 네. 어?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요. 나는 그래서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는 안 했는데 10월 10일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재명 씨를 주저앉힐 것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아, 결정된 다음에 결정. 어떻게 주저앉히죠? 이거 주저앉힐 방법은 놔두고 네. 좀 이따 네. 왜 주저앉힐 10월 10일 결정된 네. 다음에 하느냐 하면 네. 결정되기 전에요. 네. 이재명 씨를 소환한다든지 뭐 얘가 낙마시켜 버리면 이낙연 씨가 후보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씨는 일반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10월 10일 전에 네. 네. 이재명 씨가 후보에서 낙마해 버리면 네. 아, 자동적으로 거의 이낙연 이낙연 씨가 되니까. 되니까 이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 10월 10일 이후에 네. 네. 이재명 씨를 낙마를 시키면 네. 민주당 경선을 새로 하게 돼 있어요. 아, 새로 한다. 아. 그럼 누가 나오나요? 그건 누가 나오는 좀 새로 하는 것이 네. 이게 민주당이 말하면 이번 대선에서 말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 저는 이재명 씨를 갈아치울 수 있는 명분은 대장동 게이트고 네. 실질적인 내용은 두 가지
문재인 세력 쪽에서 싫어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갈아치운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인데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어쨌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 대선 때까지 굉장히 이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로서도 이제 부담될 텐데 그럼 대장동 의혹하고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가 낙마한다는 시나리오세 아니, 아니면 대장동 이거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예. 낙마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그 낙마를 예. 시키면 재경선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낙마를 시키는 방법이 예, 결국 시키는 방법이냐면 수사 결과가 나와서 시키기가 그렇게 된다는 어렵습니다. 건가요? 예, 예.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 보면 이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권력은 없어지고 네. 저쪽으로 다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 검찰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그거.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이 수사라는 게 아무리 막고 싶어도 잘 막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녹취록이 예, 있어요 지금 예. 녹취록이. 또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또 검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게 결정적인 게 나오면 그때도 이 쉽지는 않아요. 유죄 판 심지어 옥중 출마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물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네. 여론이요. 네. 저는 여론을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여론을 움직여서 저는 낙마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아 봅니다. 그렇게 여론으로. 그럼 제3의 후보가를 마음에 두고 제3의 후보는 네. 저는 여기서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누굴까요? 네. 훨씬 더 신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있어요. 유력한 후보가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유력, 유력한 후보 있기 때문에 성이라도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성은 흔히 빠진 긴가입니다. 아, 우리가 아는 김간, 김부겸 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김 씨가 대한민국 대표성이니까. 아, 예, 예, 예. 아니, 하여튼 이재명 지사도 아니고 이낙연 후보도 아니고 네. 이제 그 누군가가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네. 이런 예, 말씀. 저는 그래 봅니다. 하여튼 예. 우리가 아는 김씨 김경수인데 김경수는 또 출마가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예, 예. 조국 씨는 아니라니까 조국은 아닌 것 같고요. 김 참. 씨가 아니고 아니, 궁금해지는데 그건 요거 좀 넘어가고. 녹화하고 나서 따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장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특검 요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는 과연 저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마음 의구심도 참 많이 있는데 검찰 경찰이 이거를 결국 붙들고 제대로 뭔가 해낼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요. 네. 제가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예.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하여튼 제가 정치권에서는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먼저 예, 터뜨릴 수 얘기하셨어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성남에 제가 오랫동안 네.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는 아. 분하고 오랫동안 아주 정말 친한 교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일종의 내부자 제보를 받으신 거군요. 그럼요. 네. 내부자 제보라기보다도 그 잘 아는 네. 제가 요즘도 잘 알고 네.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이재명 씨 반드시 제가 낙마시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는 그렇고요. 왜 내가 이 국정조사도 요구했나 하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왜 그랬나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검찰 수사로는요. 이게 유죄 판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검찰 수사로는.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곳은 국회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씨의 행위가 물론 형사적으로도 유죄 판결 날 게 뭐 흔하지 많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의 잘못된 이 행정관 있잖아요. 네. 이 정치관 네. 이런 것은 저는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폭로를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랬어요. 아, 그리고 지금 유동 그다음에 그 네. 조사 그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네. 국민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아, 이 그렇죠. 경찰, 이 검찰은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은폐시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신랄한 규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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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연일 쓰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지금 배임 혐의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예. 물론 수뢰도 있지만, 근데 이 배임을 보면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걸 보면 유동규가 배임이면 사실 유동규 위에 있는 분이 그 이재명 시장이었잖아요. 자동적으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네. 근데 아니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는 몰랐다는 건데, 근데 실제 보면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래라 다 지시도 했고 결제서를 도장도 찍었는데 배임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 피해갈 수가 없죠. 그 이미 검찰에서 벌써 소환됐어야 됩니다. 네. 아 유동규 씨가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미 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동규야 온나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일개 그 리모델링 그 조합장 하던 위원회 그렇죠. 하던 사람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직무 대리였죠. 예. 측근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입니다. 급수로만 따지면 임명권은 갖고 있지만 차관급. 네. 이는 측근 중에도요 최대 실세 채권입니다. 그렇죠. 관광부 사장까지 했으니까 예. 경기.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 씨는 자기는 1원도 먹은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그 신문에 났지 않아요? 그분 거라고. 그분이 누구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네. 유동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동규 아니, 본부장은 혹시 나이 뭐 버리고. 문재인 예. 대통령 거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네, 말해놔야지. 왜 그러면 네. 또 명예훼손 고발 들어오는. 이거는요 이재명 씨일 것이 굉장히 커지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뭐 후보자 저는 중에 유력 후보자로 보이긴 해요. 네. 그거 이재명 씨가 만약 그것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배임이 아니라요. 배임이라는 거는 다소 좀 고의성이 조금은 난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완전히 날강도지. 네. 완전히 그냥 이재명 씨 이 행위는 다른 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어디 글 쓸 때도 날강도라고 선일인데 우선 너무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여당의 이제 결국 이재명 지사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뭐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뭐 그런 사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적반하장도 푼수가 있죠. 안 그래? 이게 도대체 이게 국민의힘 제가 또 그것도 조사도 해봤어요. 네, 네. 저 국민의힘 쪽 사람 뭐 신영순 하는 국회의원 네. 그것도 네. 동생이 나서 가지고 본래는 이 LH 공사에서 한락하던 거를 민간 개발로 돌렸어요. 네. 그거는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 한참 전이죠.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한나라당 시절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옛날 옛적이더라고요. 아주 그 옛날에. 2010년도 되기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이재명 씨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곽상도 씨 같은 사람한테 돈 50억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곽상도 씨가 뭐 수사 검사도 아니고 네. 그 이렇게 한 군데 떡 돈 주나 놓고 보라 저 사람들이 돈 모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어떻게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자기가요 진짜 이 사람이 문제인 거는요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 그랬거든요. 네. 예?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되나 봐요. 사과할 일도 바로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엉망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께서 좀 독자적으로 주장하신 게 제가 있는데 보면 이 북한이 최근에 화천대유는 국힘 것이다라고 한 것이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북한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듯이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재명 지사와 그 경기 동부연합 친북 성향의 그 NL 단체죠. 그 이석기가 그 주도했던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 간의 특수 관계를 북한이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와 일단 경기 동부연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팩트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이 북한에서요, 이 대한민국 그 남한 대선에요 네.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나중에 뭐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선 과정에는 별로 개입을 안 했다 이거죠. 경선 과정이고 또 뭐 이 사건이
무슨 외교적인 그렇죠. 남북 간의 사건도 아니잖아요. 뭐 북한에도 대장동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사건도 아니고 네. 순전히 뭐 부정부패 사건이고 뭐 택지 개발 비리고 뭐 이런 사건인데 이걸 개입한다는 거는 참 읽기 어려운 네. 일이에요. 읽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 나는 네.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럼 이걸 개입했을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 성남 네. 또 이재명 지사 또 경기 동부 연합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발언을 안 하죠. 그것도 국힘당 게이트다. 네. 이게 딱 이재명 씨 발언 아닙니까? 네, 똑같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재명 씨한테 즉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것을 엄청나게 보내준 거죠. 왜 보냈겠느냐? 이재명 씨가 지금 뭐 바쁜데 북한하게 교신했을 리는 없고 경기 동부 연합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뭐 하여튼 친북 단체로 결정이 나서 해산까지 됐잖아요. 그럼요. 또 얼마 전에도 통진당이? 또 네. 뭐 또 무슨 뭐 스텔스기 뭐 이런 것도 네. 말도 나오는데 그 경기 동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북한에서 지지한다고 해서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주사파 저거는 굉장히 주사파가 많으니까 네. 옹호하기 위한 건데 그럼 경기 동부는 왜 이러느냐 말하면 주사파 경기 동부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를 지사로 만드는데요. 경기 동부 연합과의 연합 네. 이제 이 협력을 통해서 이재명 씨가 지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정치적 연대를 예, 그 했었죠. 김미희 김미희. 국회의원도 하고 네. 통진당 해산 때문에 국회의원 박탈된 네. 김미희가 그때 성남시장 나왔거든요. 네. 그 경쟁 후보였죠. 예, 만약에 두 사람이 다 나와버렸으면 떨어진다. 둘 다 떨어지죠. 떨어진다. 둘 다 네. 떨어지죠. 그런데 김미희 씨가 지지를 해가지고 이재명 씨가 됐어요. 아, 됐다. 그런 점에서도 그 뒤에 이제 계속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을 김미희 씨가 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참 성남 뭐 시민행복위원회 그 이제 네. 인수위원회 이름이 그런데 그렇죠. 그 위원장도 김미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도요 굉장히 밀착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씨 정치적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친북적인 발언합니까? 친북적인 발언에다가 또 반미적인 발언. 그렇죠. 이번에 미국과 소련 뭐 이 비교 문제 나왔을 때 네. 그때 뭐 이 점령군이다 얘기했었죠. 그럼요. 점령군. 저기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라 그러고 저쪽에는 그렇죠. 그래 말 안 하는 거. 네. 네. 그 외에도요. 지금요. 성남에다가요. 성남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요. 뭐 핑계는 말하면 1971년도 이 광주 대단지 밀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그걸 역사적으로 뭐 전시할 필요가 있고 뭐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성남에 말하면 주사파적인 이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아, 네. 또 성남 운동권 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성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 말은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전부 다 이재명 그렇죠. 성남시장 덕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저런 지원 사격을 하게 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이 정권 간의 뭐 마쿠 거래설 이런 것까지 뭐 일각에선 주장하는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건 이제 구체적인 정보는 저는 읽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없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은 북한하고 뭐 못했어야 안달 아닙니까?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남북 간의 긴장 격화와 자기네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도. 아, 삶은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뭐 네. 검문개가 요라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을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대선판 임박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북한에서 이재명 씨를 계속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실세 입장에서는 이재명 씨를 내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년 이런 무슨 2월에 정보가 아니고 내년 2월에 베이징 회담 하려면 예. 북한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된다. 예, 뭐 그런 네. 그는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씨를 계속 후보로 끌고 가지는 않지 않을까. 아, 그런 전망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 장 위원장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재명 지사와 지역 조폭 간의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계신데 거기에 어떤 팩트가 좀 있나요? 예, 그것요. 제가 성남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요. 네. 예, 아는데 굉장히 관계가 많죠. 네. 그 성남의 조폭하고
성남의 정치 세력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수미 시장도 뭐 조폭한테서 그렇죠. 뭐 그때 차량을 뭐 그렇죠. 받고 뭐 그랬다는 거 그랬다고 아닙니까? 막 논란이 차량 됐었죠. 받을 때는요 그만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조폭이 뭐 한다고 차량을 제공합니까? 네. 그것도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뭐 한 건이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 조폭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네. 마침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을 이거 네. 저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던데 글쎄요. 저도 저는 이런 얼핏 걸 봤는데, 각오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집무실 의자에 조폭이 앉아서 있는 사진이 돌고 있고 막 이거 그러더라고요. 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성남시장, 여기 이재명 시장이에요. 네. 시장인데 여기 이 조폭이요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다리를 발을요 딱 책상 위에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얹어놓고 있습니다. 저 사람 조폭인가요? 아, 조폭이지. 요 밑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태호입니다. 논란이 이태호. 됐죠. 예, 저 네. 양반. 네. 네. 이 사람이 이제요. 저 이재명 씨 경호도 하고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이거를 공개를 하면 얼마나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 이거야. 근데 저게 합성 사진은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봐 저희도. 예. 아니 합성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네, 예. 세상 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합성 사진은 아니지. 아. 또 그리고 또 만약에 합성 사진이라면 이 사진이 이미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이재명 씨가 금방 뭐 고발도 하고 아. 그건 합성 사진이다 이렇게 말했겠지.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봐서 이건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아. 도대체 뭐 조폭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지 이 깡패의 네. 가 이렇게 네. 책상 위에 이렇게 얹어 놓고 있고 웃고 앉아 있고 네. 이런 사람이 이게 국가 지도자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 글쎄요. 전 뭐 두 사람과의 관계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사진이 진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네. 해명아 이 사람이 얼마나 고발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민주당 복잡한 사정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도 그렇게 조용하진 않아요. 여기도 막 굉장히 시끄럽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뭐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말 실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네.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서 뭐 수사 대상이네 만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네.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나 잘못하는데 네. 우리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무슨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뭐 왕자 사건이니 뭐 네. 무슨 또 어떤 갑자기 스님인가 뭐, 네, 스님, 네, 뭐 맞아요. 천공 스승님이 나오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냐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안 되는데 또 하나는 특히 그 윤석열 씨 아버지가 갖고 있던 뭐 집 아니습니까? 네. 뭐 제가 세상이 이러냐 누구도 모릅니다. 네.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 우리 네. 말을 하는 건데 그 만약에 뇌물성이라면 집값을 많이 치줘야지. 아, 그렇죠. 집값이 근데 그런 낮았죠. 거 가지고 우리 당 내에서요 네. 후보들이 막 그 공격하고 하는 거 또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지적했으면 됐지. 네. 아.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거는 아.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이 국민의 인식만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네. 아. 저는 희망을 걸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 돼서 아. 저는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아,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진흙탕물이 튄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또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게 집안 싸움으로 가서 좀 이 그 적지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한 분 지적할 수 있어요. 네. 또 지적해야 되고 네, 네. 해야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그러면은 자기한테도 별로 덕이 안 돼요. 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장 위원장님이 이제 깨끗한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국민의힘에 하시는데 일단 컷오프에 떨어지셨잖아요 전번에 1차 때. 근데 그 이후에 최재형 원장을 좀 네.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 또 최재형 원장이 또 네. 2차 컷오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지지를 했느냐. 네,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지죠. 네. 지지한 겁니다. 네. 그분이 후보일 때 내가. 네. 네, 그러나 이 형식상으로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말하면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정치혁명을 위한 장기표 최재형 공동선언이었어요. 네. 네. 형식은 예. 그러나 이제 내가 그 기자회견 할 때 나는 최재형 후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최재형 후보와 같은 도덕적인 또 청렴한 또 헌신적인 분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특히 대장동 사건 등등 고위 공직자들이 저런 그 부정부패가 드러난 때에 정말 최재형 후보 같은 이런 말하면 도덕적이고 네. 청렴한 분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네. 또 앞으로 저는 이 최재형 후보와 함께 정말 이 깨끗한 정치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그분 또 지지를 좀 해놔야 네, 함께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겁니다. 네. 그분이 뭐 후보가 꼭 되리라고 그때 될 가능성이 희박했거든요. 네. 예, 그랬고 앞으로는 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 이유는 저는 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을 상당히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돼. 네. 그러나 아직은 특정인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고.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뭐 공격, 하여튼 공격, 네.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네. 또 비도덕적인 걸 실체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규탄하고 네. 특히 또 대장동 사건에 상당히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게 하나이고 이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 저는 이게 절대로 건방진 말이 아니라 남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말하자면 꿈꾸어온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정치를 하지 뭐 어디 선거 국면에 남 어디 지지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한 자리 하는 그런 네. 정치는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뭐 쉽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누구 지지하고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되신 후에 네. 그 김혜을 당협위원장 그만두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거기 현지에서는 또 반대도 좀 있고 그래서 거취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 그만뒀어요. 아 그만두셨어요 이미.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어. 우선 제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예. 당협위원장은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거기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또 이미 그때 제가 그 후보로 갈 때도 이번 선거 끝나면 적절한 때 저는 그만둔다고 또 약속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그만뒀습니다. 그럼 이게 정계 은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지. 저는요. 네. 이런 영원히 말씀 안 하실 것 하면 제가요 네. 스스로 정치 문화재로 자부합니다. 아, 네. 그 정치 문화재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정치 문화재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 겁니까? 이 저는요. 대선 국면 끝나면? 그거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 한국 정치 이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 네. 이유는 지금 이거요 진짜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하면 이걸 나는 정보 문명 시대 또는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대응하면 진짜 모든 국민이요 참된 자유, 평화,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컷오프돼서 이제 나오셨지만 다시 거리로 나가서 장기표 자신의 목소리로 장기표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들으셨는데요. 앞으로 과연 이 장기표의 정치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